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샌디에고의 내야수 루이스 아라에즈가 이번 겨울에도 팀을 옮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3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했음에도 아라에즈가 구단과 시장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지난 10일 각 구단의 연봉 조정 대상 선수들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샌디에고 역시도 마이클 킹을 제외한 모든 선수들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올 시즌 끝으로 FA를 자격을 얻는 이 아라에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연봉 조정에서 1,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205억 원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라에즈 선수 1997년생 베네수엘라 출신이고요. 미네소타와 2013년 국제 아마추어 자유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라에즈는 어린 나이부터 컨택에 또 특출난 재능을 보이면서요. 한 시즌도 마이너리그에서 3할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9년 미네소타는 트리플 A에 올라와서도 16경기 타율 3할 4푼 9리를 찍은 아라에즈를 전격도 콜업을 했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아라에즈 선수 재능 또 꼽혀줬죠. 그렇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끊어치는 타법을 통해서 이 데뷔 시즌부터 3할 3푼 4리의 타율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당시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아라에즈를 주 포지션인 2루수뿐만 아니라 코너 외야, 3루, 유격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로 기용하면서 점점 많은 기회를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에는요. 아라에즈 선수 타율 3할 1푼 6리를 기록하면서 생애 첫 타격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당시 에런 저지 선수가 62홈런으로 아메리칸 리그 단일 시즌 홈런 신기록과 함께 131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율 3할 1푼 1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사실 2022년 미겔 카브레라 선수 이후에 첫 트리플 크라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거 아라에즈 선수에게 타격왕을 빼앗기면서 뜻을 또 이루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 시즌이 끝난 뒤에 미네소타는 선발진 보강을 이유로 아라에즈를 마이애미로 보냈고요. 우한 선발 투수인 파블로 로페즈를 영입을 했었습니다. 이 아라에즈 특유의 타격은 이 마이애미에서 더 돋보였었는데요. 이때 당시 4월에 구단 역사상 최초의 히포더 사이클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6월까지 이 타율 4할대를 유지하면서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 첫 4할 타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갖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4할 달성에는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만 커리어 첫 단일 시즌 200안타와 함께 타율이 3할 5푼 4리 또다시 또 타격왕에 올랐었던 아라에즈 선수죠. 그동안 두 시즌 연속 타격왕 그리고 양대리그 타격왕은 전례가 있었지만 리그를 옮겨서 두 시즌 연속으로 타격왕을 차지한 선수는 아라에즈가 최초였습니다. 하지만 아라에즈는 2024년이었죠. 마이애미가 시즌 초반 심각한 부진으로 이 순위 경쟁에서 일찌감치 밀려나면서 이 트레이드 후보가 됐고요. 결국에는 고우석이 포함된 1대4 트레이드를 통해서 샌디에고로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라에즈 선수는 좌타자가 부족한 샌디에고 타선에서 리드오프로 나서면서 여전히 재타격을 이어갔는데요. 아라에즈의 합류가 사실 샌디에고 타선에 가져온 영향 또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2023년 샌디에고의 팀 타율은 2할 4푼 4리로 리그 전체로 따졌을 때는 20위에 그쳤었는데 이 당시에 샌디에고가 이 수많은 출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타격을 펼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해 샌디에고는 팀 타율이 2할 6푼 3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에 올랐고요. 한 점차 승부, 역전승 그리고 경기 막판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또 타율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 상황에서 결과가 또 좋아지면서 주자를 또 불러들일 수 있었다라는 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라에즈 선수는 또 시즌 도중에 왼손 엄지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달고서도 또 출전을 이어갔고요. 8월 10일부터 9월 16일까지 무려 141타석 연속으로 삼진을 당하지 않는 진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라에즈 선수 시즌 끝나고 타율 3할 1푼 4리 막판 오타니 선수의 맹추격을 이겨내고요. 타격왕 타이틀을 또 지켜내면서 3년 연속 타격왕이라는 진짜 대위협을 또 이뤄낼 수 있게 됐었죠. 만약에 오타니가 타격왕을 차지했다면 내셔널리그에서는 무려 87년 만에 나온 트리플 크라운 기록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타격왕을 차지한 선수는 2011년부터 13년까지 미겔 카브레라에 이어서 아라에즈가 처음이었고요. 메이저리그 역대로 따졌을 때도 8번째에 해당하는 대기록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3년 연속 팀을 바꿔가면서 타격왕을 차지한 것도 아라에즈가 최초였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샌디에고의 처분 대상이 되어서 4년 연속 팀을 옮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라에즈의 연봉 1,4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샌디에고는 왜 아라에즈를 또 처분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오타니와 저지를 이긴 그렇죠. 아라에즈를 트레이드한다고? 하지만 일단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샌디에고 구단 자체의 재정 상황이 현재 굉장히 좋지 않다.
않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싶은데요. 이 샌디에고는 피트 세이들러 구단주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이 스타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 전국구 인기 구단으로 최근에 발돋움한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에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평균 관중 4만 명을 또 돌파를 했고요. 지난해에도 333만 명이 넘게 구장을 찾으면서 다저스와 필라델피아에 이어서 관중 동원 3위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다저스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면서 샌디에고 구단 가치 자체를 또 크게 끌어올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말 큰 악재를 맞고 말았죠. 이 바로 메이저리그 전체를 강타한 중계권사인 이 벨리 스포츠의 파산 문제였는데요. 중계권료를 믿고 여러 장기 계약을 남발한 샌디에고는 이 중계권사가 결국에는 파산을 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본 구단이 됐고요. 이 선수 연봉 지급을 위해서 이 시즌 도중에 사무국으로부터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샌디에고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선수단 연봉 총액을 줄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해에는 사실 샌디에고가 소토를 양키스로 보내면서 득점감 자원들을 받아서 전력 유지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물론이고 프로파, 테너스카, 카일 히가시오카 등 많은 선수들이 지금 FA 자격을 얻었지만 현재까지 샌디에고가 FA 시장에 쓴 돈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 현재 샌디에고의 예상 사치세 페이롤은 2억 3,300만 달러 가량인데 올해 사치세 기준선인 2억 4,100만 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여유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아라이즈뿐만 아니라 딜런 시즈, 크로넨워스, 보가츠 등 여러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3년 연속 타격왕인 아라이즈 선수 시장에 내놨습니다만 현재까지 유의미한 관심은 양키스가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양키스 지난해까지 주전 2루수였던 토레스와 결별하면서 2루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MLB.com은 지난 10일 양키스의 내야 보강 소식을 또 정리를 하면서 양키스가 아라이즈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작년 11월 이후에는 적적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상반된 보도를 또 동시에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 양키스가 아라이즈를 영입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이유는 양키스가 아라이즈의 연봉인 1,400만 달러를 부담하기 싫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실제로 양키스는 FA 시장에서 2루수 보강에 있어서 이 포르의 폴랑코라던가 브랜든 로저스 등 더 저렴한 금액에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아라이즈가 시장에서 인기 없는 이유 저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결국 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컨택, 타율이 전부인 선수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타율 3할 1푼 4리와 함께 내셔널리그에서 유일하게 200안타를 넘어섰습니다만 OPS는 0.739,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109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WRC 플러스가 평균이 100이니까 리그 평균에 비해서 9%밖에 나은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건데요. 앞서 2022년 그리고 2023년은 WRC 플러스 측면에서도 130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서 이 타격 생산성 측면에서도 큰 하락세를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라이즈는 장타나 주루 측면에서도 또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는 또 4홈런에 그쳤고 순 장타율인 ISO는 0.078로 데뷔 이래 가장 또 좋지 못했습니다. 아라이즈의 홈런 통산 6시즌 동안 28홈런에 또 불과하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주루 측면에서도 지난해도 좋지 못했었죠. 그렇죠. 지난해 이 아라이즈는 9도루를 기록했고요. 통산으로 따지더라도 20도루를 기록했는데 이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이 아라이즈의 스프린트 스피드는 초당 26.7피트, 하위 30%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이 새로 나온 스태캐스트의 러닝 기여도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1점으로 리그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홈런을 맞을 위협도 없고 출루를 한 뒤에도 주루로 위협을 주지도 못하는 선수가 아라이즈라고 했을 때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주자가 없을 때 굳이 또 승부를 피해갈 이유가 없는 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저는 타격 생산성에서 타율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비인데요. 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비 측면에서도 글러브를 끼면 낄수록 팀에 해가 되는 선수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아라이즈 선수 수비 지표인 OA에서 2루로 마이너스 7점 그리고 1루로는 마이너스 6점을 기록해서요. 총합 마이너스 13점 메이저리그 전체 274명 중에 271위를 또 차지를 하고 말았습니다. 꼴찌에서 네 번째였다는 건데 그렇다고 지명타자를 시키기에는 장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쓰임새가 참 애매한 선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아라이즈가 타격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기록한 승리 기여도 그러니까 WAR은 1.1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주전
선수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WR 2승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를 통해서 아라에즈라는 선수는 보기에는 또 재밌고 굉장히 또 신기한 선수인데 실제로 우리 팀에 데려와서 써봤을 때는 체감은 굉장히 나쁜 선수구나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는 사실을 사실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또 모를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라에즈 선수가 좀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아라에즈가 찬밥 대우를 받는 거는 최근에 바뀐 메이저리그 트렌드와도 무관하지가 않은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뭐 타율이라던가 홈런 개수 그리고 타점을 통해서 이 타자의 가치를 매겼다고 한다면 이 최근에 구단들은 한 선수를 볼 때 다양한 타격 지표를 보는 건 물론이고 이 다재다능함 그러니까 수비나 주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선수 기여도를 통해서 선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지난해 44홈런에 102타점을 기록하고 시장에 나온 외야수 앤서니 산탄데르는 지금 단기 계약을 또 찾고 있다고 하고요. 하락세를 탄 홈런왕 출신 일루수인 피트 알론소 역시 칼바람을 맞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또 아라에즈 선수도 80년대, 90년대 요럴 때 태어났으면은 지금과는 평가가 좀 다소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네, 결국에 이제 상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라에즈가 샌디에고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이 처분을 못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연봉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처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면 샌디에고 역시 아라에즈를 또 1루에서 치웠다. 만약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아라에즈가 이적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키오말 선수 1루에 또 쓸 선수가 또 마땅치가 또 않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라에즈가 어쨌든 3년 연속 타격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팀을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연봉 보조를 조금만 해준다면 충분히 다른 팀에서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속을 이 팀이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선수 본인은 지금 샌디에고 잔류를 바란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탈락 이후에 아라에즈는 팀이 원한다면 나는 이 팀에 남고 싶다라면서 비즈니스라는 거 이해하지만 여기서 오래 있고 싶다라는 이제 바람을 또 드러내긴 했었거든요. 두 번이나 팀을 옮긴 선수이기 때문에 이 탈락과 동시에 또 트레이드를 직감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이 과연 아라에즈는 올해 어떤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나서게 될지 함께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아라에즈라는 선수에 대해서 여러 생각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